최고의 중개사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66번을 풉니다. 자, 66번은 매년 시험에 나오는 문제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반드시 아주 자세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나오는 시험 문제죠. 중개사 시험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반드시 맞춰야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년 나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매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론과 원리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자, 계약이란 것은 당사자들끼리 하는 계약인데 이 당사자에게 당연히 반대급부, 약속했던 급부를 제공해야겠죠. 당사자 확정이니까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거고. 자, 그런데 계약 당사자 외에 제3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급부를 대신 제3자에게 하도록 서로 간에 약정을 해도 이 계약이 유효가 된다는 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집주인도 아니고 임대인도 아닌데, 자, 차임 월세를 받아 먹을 수 있고 또는 매매대금의 잔금도 수령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매매대금도 자기 앞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부 수령할 수 있죠. 왜? 당사자가 약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약정에 의해서 제3자에게 그 급부를 지급키로 하는 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많이 쓰는 거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겁니다. 당사자들끼리 약정만 하면 민사는, 민법은 당사자의 합의를 계약으로 원칙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제3자에게 구자에 돈을 넣어줘도 그 계약은 유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가 그 당사자끼리 약정했던 그 반대급부를 제3자에게 대신 전달하는 급부를 약속하는 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자, 민법에서는 약속하면 그 약속에 따르면 되는 거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3자에게 그 급부를 대신 지급키로 하는 약정을 제3자를 위한 약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핵심에서 계약 당사자는 2명이 나오겠죠. 하지만 제3자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3자는 돈만 수령할 수 있는 권리만 취득합니다. 근데 무조건 권리를 취득하겠습니까? 제3자가 돈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완벽하게 제3자가 권리를 수령합니다. 하지만 계약은 제3자가 돈을 받겠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당사자끼리 약정으로 성립이 됐죠. 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반드시 주의할 것. 계약 당사자는 있으나 제3자는 반대급부 돈만 수령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진다. 돈을 수령할 때 그 돈을 줄 사람에게 매수인이죠. 낙약자라 그럽니다. 내가 승낙해서 돈을 주겠다. 이 낙약자, 매수인 또는 채무자, 이 채무자에게 내가 돈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지만 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별도죠. 계약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돈을 받겠다 했는데 돈을 안 받았어요. 돈을 안 줬습니다. 매수자가. 그러면 자기가 대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해지할 수 없다가 핵심입니다.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돈만 받을 권리만 확보한 사람이지 이것을 수익자라 그럽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험생은 반드시 기억할 거, 내 자녀에게 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모들끼리 하는 계약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돈을 안 받았으면 누구한테 말하면 됩니까? 부모한테 말하면 되죠. 엄마, 아빠, 돈을 아직 안 들어왔어 하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해제는 누가 한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나 취소를 하는 거지, 돈을 받을 자녀, 수익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돈을 안 받았으면 말하면 됩니다. 부모한테.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권리를 수령할 권리만 취득한다. 그래서 돈은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인에게. 자, 매수인에게 전화 통화해서 나한테 주기로 했으면 빨리 돈 주세요 하고, 자, 대금, 채권은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계약 자체를 해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계약 자체를 제3자가 직접 해제나 취소할 수 없다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반드시 흐름을 잡고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항상 계약관계가 있죠. 이 계약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보상관계. 반대급부가 있죠. 동시행. 자, 등기 권리증을 주면 대금을 줘야 할 관계를 보상관계. 이게 주계약입니다. 이 보상관계가 유효해야 하고 계약이 일단은 성립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3자의 수익의 약정이 있어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이 제3자의 수익에 돈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계약은 부모들이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제3자는 계약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죠? 이렇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안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하면 안 돼요. 자, 계약은 제3자는 돈을 받을 권리만 자기가 의사를 표시하는 거고, 계약이 매매 계약이든 임대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주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성립 요건이 아니고, 병정적 채무 인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갑니다. 매수인이 어머니한테 줄 돈도 있지만 이 줄 돈은 따로 내가 정산을 하고, 이 금액은 매매대금은 그거에 관계없이 자, 제3자에게 주겠다. 이 제3자는 어머니한테도 받을 돈이 있어요. 제3자는 어머니한테도 개인적으로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돈은 별도로 하고 또 집 매매대금도 별도로 받겠다. 돈을 양쪽에 다 채무관계를 그대로 성립시킨 것을 병존적 채무인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게 없죠. 이런 병존적 채무인수,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를 면제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돼요. 항상 제3자가 재산적인 이득을 얻게 하기 위한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포함이 된다. 제3자가 채무가 있는데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에 이르는 계약이 아닙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내가 부모한테 받을 돈이 이 돈으로 상계가 된다. 그러면은 채무자가 한 명만 라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예전에 받을 채권도 그대로 남아있고 또 새로운 채권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 야, 이것을 면해주는 채권을 이 돈 받아라. 그거는 이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똔똔이죠, 똔똔. 제3자를 놓고 보면.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 병전적 채무인수와 채무 면제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주의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 술자는 반드시 계약할 때 특정되거나 현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뱃속에 있는 태아가 태어나면 그때 제3자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조건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성립 당시에 제3자가 반드시 특정되거나 현존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주 계약을 뭐라고 한다?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합니다. 이 주 계약이 성립돼야지만 수익자가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 계약과 관계없이 제3자가 부모하고 있는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그럽니다. 이 대가관계는 주계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매수인이 주 계약이 유지가 되는 한도 내에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주 계약이 무효나 취소, 해제 사유가 되면 아무리 돈 주겠다고 약속해도 이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항변할 수 있어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매수자가 또는 채무자가. 하지만 대가관계, 계약관계와 관계없이 대가관계, 제3자하고 매도인 자기들끼리 일어나는 계약은 이미 약속했던 거 돈을 지급해야겠죠. 자기들끼리 싸우든 말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주 계약이 무슨 관계다? 보상관계라는 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만 이번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3자는 돈을 받을 권리만 생기지 계약에 뛰어들 권리는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제3자는 직접 해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해제나 취소할 수 없다. 하지만 돈을 받기로 의사표시를 하면 의사표시를 할 때 채권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안 줬을 때, 직접 청구했는데 안 줬을 때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자체를 취소나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리고 수익자가 돈을 받기로 했는데, 그리고 그 약속을 했는데, 얼마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이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마음대로 조건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합의 해제 후에 합의 해제하면 안 돼요. 계약이 법적으로 해제가 되면은 변론으로 하고 합의로 마음대로 해제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보상관계에서 마음대로 합의 해제 후 조건을 변경시키면 안 됩니다. 합의 해제 후 조건을 변경시켜서 안 된다. 자, 수익자는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돈을 받겠다 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그때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리고 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익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나 해제를 직접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돈을 받고 나서 계약이 해제됐을 때 그 수익자는 또 원상회복 의무도 없습니다. 자, 매수인은 돈을 누구한테 청구하면 되냐면 매도인한테 청구하면 됩니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왜? 매도인이 딸이 받으면 자기가 받은 것으로 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는 수익자는 돈만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돈을 다시 원상회복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원상회복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청구합니다. 매도인에게 보상관계. 그래서 부모가 대신 돈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딸이 대신 받고 나서 계약이 해지하더라도. 자, 그러면 정리가 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현존하거나 특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 성립 시에, 하지만 반드시 제3자님께서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받을 권리는 돈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돈을 받을 채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자, 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 들어갑니다. 아주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매년 읽고 기출문제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를 계속 분석하시면 아주 시험에 빨리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가 채권을, 돈을 받을 권리만 있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제3자의 권리는 돈을 돈을 받는 권리죠.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돈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그때부터 자기가 돈을 수령할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 성립 시에 소급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계약은 성립됐고 자기가 돈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 할 때부터 채권 관계가 성립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 성립 시에 소급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의 성립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갑니다. 자, 제3자가 돈을 받을 권리는 자기가 돈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표시할 때 그때부터 성립하는 것이 계약 성립 시로 소급에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자기가 직접 해제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제3자는 돈을 받을 권리 의사표시를 했는데 매수자가 돈을 자기한테 안 줘요. 그러면 자기 부모한테 잃으면 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돈을 안 받았다 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그 판의 계약을 해제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매매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돈만 받을 권리자입니다. 자, 자기 집도 아니잖아요. 팔 때. 자, 그래서 제3자는 매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직접 계약을 해제나 또는 규정에 의해서 취소하면 안 됩니다. 해제나 취소할 권리는 없다. 돈만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받는다 했는데 안 줬다. 그러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데 계약을 직접 해제나 취소할 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3번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이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채권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돈을 빨리 주세요 하고 돈은 계속 재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안 주면 직접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을 해제나 취소를 직접 하면 안 돼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래서 돈을 니한테 줄게, 니 돈 받을래?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지급을 하는 거죠. 돈 받았다고 나중에 안 받았다 하면 안 되죠. 매도인도.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보증금 약속을 했을 때 제3자에게 지급키로 약속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통화를 해야 됩니다. 이 매매계에서 당신한테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수령하는 것으로 인정하냐? 하고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를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말이 없으면 거절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고할 때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자, 돈을 받은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부터 채권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돈을 줄 낙약자 또는 채무자, 매수자는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것인지를 최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죠. 자, 5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전적 채무인수는 당연히 제3자는 손해볼 거 없죠. 자, 자기는 엄마한테, 부모한테 이미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돈을 빌려줬기 개인 간에 채권이 있어요. 그 채권은 별도로 하고 또 이 집을 팔아서 잔금 수령도 나한테 또 한답니다. 그러면 그 돈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채무가 계속 살아있는 것을 병전적 채무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3자가 손해볼 게 없죠. 그래서 병전적 채무인수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전적 채무인수. 자, 내가 돈을 못 주면 부모한테 돈을 받아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전적 채무인수, 채무자가 계속 살아있는 조건의 병전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채무자가 없어지고 이 돈을 이 사람한테만 받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채무 관계가 하나가 없어지고 한쪽만 생기는 것은 면책적 채무 인수는 이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은 면책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 병존적 채무인수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6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련된 설명 틀린 거. 자, 그럼 1번 계약 성립 시에 소급에서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 자,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다 해서 직접 돈을 청구하고 그리고 또 채무자는 돈을 받을 것인지를 채구할 수가 있고 병정적 채무인수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만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 면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채무 면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당하지만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약정할 때 제3자가 굳이 자, 특정되거나 현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3자. 하지만 제3자가 돈을 안 받았다 해서 직접 계약을 해제나 취소를 직접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3자가 돈을 받겠다고 의사표시 후에는 합의 해제로 내용을 변경시켜서도 안 됩니다. 수익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자, 66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만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기가 돈을 안 받았어도 직접 계약을 해제나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 주 계약을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보상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지만 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채권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출문제 중심으로 반복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아주 쉽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틀린 거 1번을 정답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 권리가 생기는 거지 계약 성립 시에 소급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